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 규모가 조지아주 내 카운티 중 첫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초기부터 줄곧 최다 확진 카운티로 집계됐던 풀턴 카운티의 확진 환자 규모를 넘어선 겁니다. 귀넷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 모두 확진 환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6월 12일 2시 50분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55,783명, 사망자는 2,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 55,783명 중 귀넷 카운티 5,089명, 풀턴 카운티 5,069명, 디켓 카운티 4,28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내 사망자는 2,418명으로 이 중 귀넷 카운티가 152명, 풀턴 카운티 280명, 디켓 카운티 14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 규모가 조지아주 내 카운티 중 첫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조지아주의 자택 대피령이 종료된 5월 1일부터 차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5월 26일은 귀넷 카운티에서만 123명의 일일 확진 환자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전체의 확진 환자 증가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집계한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 증가표입니다. 5일 평균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집계된 그래프는 좌측에, 어제까지 집계된 그래프는 우측에 있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조지아주는 확진 환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주들 중 한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좌측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확진 환자 증가세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조지아주 또한 확진 환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3,30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04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순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월도미터 기준 오늘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08만 2,607명, 사망자는 11만 5,8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조지아주 의회가 다음 주 월요일 3달 만에 재개합니다. 정부 예산, 증오범죄 법안 등 처리해야 하는 중요 안건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토론과 투표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주의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재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아마드 알베리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하원을 통과해 주상원에서 계류 중이던 중어범죄 관련 법안이 아마드 알베리 사건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거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겨냥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샌박 주하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to wait on Republican leaders in the Senate, Lieutenant Governor Jeff Duncan and Governor Kemp, as to whether or not they are willing to allow that bill to become law. 샌박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찰 해체나 경찰 예산 중단과 같은 내용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예산도 주요 의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지아주의 세입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정부 기관, 학교 등에 내년 예산을 11% 감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예산 감축을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세입 증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담배세를 인상하거나 기업 대상 세금 환급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7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청사 건물에 도입될 수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의회 내에 원활한 토론과 투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코로나19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여행과 대중교통 이용 모두 여전히 위험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CDC의 제이 버틀러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신규 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CDC의 코로나19 신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 마스크를 착용할 것, 물건을 공유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CDC는 대중교통 이용과 여행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과 후 손을 꼭 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기차 좌석을 고를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6피트가량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CDC는 여행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것이 자신과 타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한 선거 유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첫 유세 일정이 노예 해방일인 6월 19일, 그리고 첫 유세 장소가 흑인 학살지인 털사로 정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틴스로 불리는 6월 19일은 텍사스의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 소식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털사는 1921년에 백인들이 흑인 마을을 습격해 학살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민주당과 흑인 지도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세가 기념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네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규모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다시 긴장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지칠 수 있지만 여태껏 노력해온 예방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